왜 버렸어요? 비 오는 골목에서 나 혼자 두고 간 이유가 뭐예요? 버린 게 아니야.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널 잊은 적 없었어. 나도 매일 생각하면서 살았어. 그럼 왜 30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의 비는 이상하게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빗방울이 바닥을 때리면 보통은 탁, 탁 하고 귀에 맺히는 소리가 나야 하는데 그날은 모든 소리가 물에 잠긴 것처럼 흐릿했습니다. 시장 골목은 이미 흙탕물로 질척거렸고 비닐 천막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은 마치 오래된 북을 두드리는 것처럼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그 속에서 한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손을 꼭 쥐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얼굴로요. 아이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작고 여린 손바닥에 묻은 것은 흙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손을 놓친 지 몇 분이나 지났을까요? 아니, 어쩌면 몇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어린아이에게 시간은 늘 그렇게 길고 모호합니다. 잠깐만 여기 있어. 엄마 금방 올게.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말이 이렇게 길어질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돌아온다고 했는데 끝내 돌아오지 않는 사람. 이유도 설명도 없이 그저 시간이 흘러버리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아이는 아직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기다렸습니다. 더 오래 믿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장사를 접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종이 박스를 접는 소리, 남은 채소를 쓸어 담는 소리, 천막을 걷는 소리가 차례로 들려왔습니다. 얘야, 집 안 가니? 누군가 물었지만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이 어딘지, 지금 가야 하는지조차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집은 엄마가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비는 점점 더 굵어졌습니다. 얇은 옷은 이미 다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신발 안쪽까지 물이 스며들어 걸을 때마다 철벅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엄마가 돌아왔을 때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머릿속에선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시장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마지막 남은 가게의 형광등마저 깜빡이며 꺼질 때쯤 아이의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불안 때문이었을까요? 입술이 하얗게 질린 채로 아이는 입을 겨우 열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는 빗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그제야 조금씩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버려졌다는 말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길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길을 잘못 든 거라고, 조금 늦는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한참을 더 서 있던 아이는 결국 바닥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몸이 떨리기 시작했지만 울음은 쉽게 터지지 않았습니다. 울면 엄마가 더 늦게 올 것 같다는 이유 없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아이들은 가장 힘든 순간에도 누군가를 배려합니다. 그게 부모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날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비에 젖은 흙 냄새와 오래된 시장의 비린 냄새가 뒤섞여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 깊숙이 내려앉았습니다.
손등을 스치는 빗물은 차갑다 못해 아프게 느껴졌고 머리카락 사이로 흐르는 물줄기는 마치 누군가 계속해서 등을 밀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젖은 우산 끝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어른의 그림자가 아이 위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고인 물이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되지 않은 채로요. 얘야 혼자야?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아이의 얼굴이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지듯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엄마 금방 온대요. 여기서 기다리면.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힌 것처럼 아니면 마음이 먼저 무너진 것처럼 중간에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었던 순간. 하지만 그 안에 있던 사람만은 그걸 모르고 있었던 순간 말입니다. 그날 그 비 내리던 시장 골목에서 한 아이는 그렇게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아이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아이는 끝내 몰랐습니다. 왜 엄마가 그 손을 놓았는지, 정말 일부러였는지. 시간은 참 이상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던 날로부터 어느새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고 아이의 키는 눈에 띄게 자라 있었습니다. 기억은 흐려질 법도 한데 이상하게도 어떤 장면은 더 또렷해집니다. 비가 내리던 그 골목, 손을 놓던 순간, 그리고 금방 올게라는 그 한마디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아이는 결국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보호소, 낯선 방, 낯선 사람들. 따뜻한 밥이 나오고 마른 옷이 주어졌지만 아이의 눈은 늘 문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문이 열리고 엄마가 들어올까봐. 그 기대는 며칠이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의 인생이 또 한 번 크게 바뀌게 됩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부부가 아이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손은 깨끗했고 옷에서는 은은한 향수가 났습니다. 아이가 알던 세상의 냄새와는 전혀 다른 낯선 공기였습니다. 이 아이 우리가 데려가도 될까요? 그 한마디로 아이는 새로운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 집은 집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컸습니다. 넓은 마당,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발소리가 울릴 만큼 큰 거실. 아이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것도 잠시 망설였습니다. 혹시라도 더럽힐까봐, 혹은 이곳이 자신이 있어도 되는 곳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깨끗한 얼굴, 정돈된 머리. 하지만 눈만은 그대로였습니다. 늘 어딘가를 찾고 있는 눈.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야.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다정했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상하게도 마음 깊이 닿지 않았습니다. 집이라는 건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집은 여전히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 더 좋은 곳에 왔는데 마음은 더 허전해지는 순간, 더 많은 것을 얻었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가 빠져 있는 느낌. 인생사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는 그 집에 적응해 갔습니다. 좋은 학교에 다니고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생일이면 케이크가 놓였고 크리스마스에는 선물이 쌓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부러워할 만큼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생일 촛불을 끌 때마다 아이는 소원을 빌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늘 같은 소원 하나밖에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엄마 한 번만 다시 보고 싶다. 하지만 그 소원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아이를 행운아라고 불렀습니다. 버려졌지만 더 좋은 집에 들어온 아이. 가난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가진 아이.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분명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선택된 아이라는 것을, 그리고 동시에 버려진 아이라는 것도. 이 두 가지 사실은 서로 반대되는 것 같지만 아이 안에서는 늘 함께 존재했습니다. 웃고 있어도 어딘가 비어 있었고 행복한 순간에도 이유 없이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 그랬습니다. 불을 끄고 누우면 그날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젖은 손, 차가운 공기, 그리고 멀어지던 뒷모습.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 장면만큼은 조금도 바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아이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였을까? 그 질문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단순한 그리움을 넘어서 이유를 알고 싶은 마음으로 변해갔습니다. 엄마가 나를 버린 이유, 나를 놓아야만 했던 이유, 그 답을 알지 못하는 한 이 마음은 평생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자라났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삶을 사는 청년으로,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그 비 오는 날 시장 골목에 서 있는 아이로, 그리고 그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집에서도, 그를 키운 부모조차도. 하지만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잊지 못하고 있다는 건 어쩌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의 인생을 뒤흔드는 단서 하나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사람은요, 참 신기하게도 잊고 산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어느 날 갑자기 꺼내 들곤 합니다. 그것도 아무 예고 없이 아주 사소한 계기로 말입니다. 그날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별다를 것 없는 저녁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와 습관처럼 소파에 몸을 던지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넓은 거실, 정돈된 가구, 조용한 공기. 누가 봐도 부족함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유 없이, 설명도 없이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을 때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종이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집 앞에 두고 간 것 같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집사에게 물어봤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직접 손이 갔습니다. 봉투를 집어들었을 때 손끝이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왜였을까요? 겉은 평범한 갈색 봉투였습니다.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주소도 없이 그저 조용히 놓여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걸 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마치 열어버리는 순간 지금까지의 삶이 무너질 것 같은 예감.
여러분도 그런 느낌 아시지 않습니까? 이건 건드리면 안 되는 일이다. 그런데도 손이 가는 순간 결국 그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종이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부터 집어들었습니다. 빛이 바랜 누렇게 변색된 사진. 한눈에 봐도 꽤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속에 담긴 장면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시장 골목, 비닐 천막, 그리고 젖은 바닥 위에 서 있는 작은 아이.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힘이 풀릴 뻔했습니다. 숨이 잠시 멎은 것처럼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처럼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비냄새, 차가운 공기, 손을 놓던 순간 금방 올게, 그 목소리까지.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겨우 균형을 잡았습니다. 머릿속이 어지럽게 흔들렸습니다. 이 사진이 왜 여기 있는지, 누가 보낸 건지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쪽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찾고 싶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 한 줄, 그 말이 그의 심장을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 그 말은 곧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애써 덮어두고 모른 척하며 살아왔던 기억. 그걸 다시 꺼내도 된다는, 아니 꺼내야만 한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진을 내려다보면서 그 안에 있는 아이가 마치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아직도 거기 서 있냐고. 그런 눈으로. 여러분, 인생에는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동안 외면해왔던 질문이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되는 순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무시하면 평생 후회할 거라는 걸.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진실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과 다르다면, 만약 엄마가 정말로 자신을 버린 거라면,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도 지금처럼 살 수 있을까?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눈을 감을 수 없었고, 눈을 감으면 그 사진 속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자신이 비를 맞으며 서 있는 모습,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지금의 자신. 시간이 흘렀지만 그 아이는 아직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아이에게 답을 해줘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는 결심했습니다. 찾기로, 끝을 보기로. 30년 동안 묻어둔 그 질문의 답을.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그는 조용히 누군가를 만나러 향합니다. 그 사진을 보낸 사람. 그리고 어쩌면 엄마를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아직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를 이 길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그의 선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공기는 유난히 건조했습니다.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바람이 차갑게 뺨을 스쳤지만 그는 그 온도를 제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어젯밤 그 봉투에서 꺼낸 사진 한 장과 쪽지였습니다. 종이는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고 손에 닿을 때마다 미세하게 부스러지는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걸 놓지 못했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지만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고 손등 위로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같은 생각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걸 따라가면 정말 답을 찾을 수 있는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택은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에 있는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주변에는 낡은 간판들이 줄지어 있었고 벽면에는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서자 묘한 냄새가 코를 스쳤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와 먼지, 그리고 습기가 섞인 냄새였습니다. 그는 잠시 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문을 열면 모든 것이 시작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작은 사무실 같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천장에 달린 형광등은 미묘하게 깜빡였고 책장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한 중년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익숙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이미 그가 올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진을 가져왔군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사진을 더 꽉 쥐었습니다. 상대방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 다가오자 그 남자의 숨결에서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걸 보낸 사람이 당신입니까?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당신이 이걸 열어볼 때를요. 그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말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로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서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누군가의 계획이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 나를 찾은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단단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손끝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잠시 시선을 피하더니 책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파일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손으로 털어내자 작은 먼지 입자들이 공기 중에 떠올랐습니다. 남자는 파일을 열지 않은 채로 그에게 건넸습니다. 이 안에 당신이 찾는 답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열어보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상했습니다. 답이 있다면서 열지 말라는 것은 결국 준비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파일을 바라보다가 결국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닿는 순간 묵직한 무게가 전해졌습니다. 단순한 종이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30년의 시간이 한꺼번에 담겨 있는 것 같은 무게였습니다. 그 안에 엄마가 있습니까? 그 질문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남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기억하는 모습과는 많이 다를 겁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가슴 한쪽이 서서히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로 파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찾으러 갈 거라면 지금 모습 그대로 가지 마십시오. 그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가지 말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밖으로 나왔을 때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밝음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손에 들린 파일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걸 들고 있는 순간부터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차에 올라타 파일을 조수석에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손을 뻗어 천천히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아까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당장 열지 말라는 그 경고였습니다. 그는 결국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가야 할 곳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직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파일 속에 담긴 진실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그는 스스로를 완전히 부정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엔진을 끈 뒤에도 한동안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수석 위에 놓인 낡은 파일이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햇빛이 유리창을 통과해 파일 위에 얇게 내려앉았고 먼지가 미세하게 떠오르며 공기 속을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손을 뻗으면 바로 열 수 있는 거리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손이 쉽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걸 여는 순간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차들은 신호에 맞춰 규칙적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였지만 그의 안에서는 무언가가 완전히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당장 파일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대신 그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이야기나 기록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자신의 귀로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하는가? 그 질문은 단순해 보였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계속 맴돌았습니다. 재벌가에서 자란 지금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모습으로 가야 하는지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무실에서 들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가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그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만약 그대로 간다면 상대는 그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잘 차려입은 옷, 좋은 차, 여유로운 태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상대는 그를 어떤 사람으로 받아들일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은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돈 때문이라면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자신을 알아보고
반가워하기보다 계산하기 시작한다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가 30년 동안 붙잡고 있던 기억마저도 거짓이 되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습니다. 이제는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고급 정장과 셔츠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그 옷들을 지나쳐 가장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거의 입지 않던 낡은 옷 몇 벌이 접혀 있었습니다. 색이 바래고 곳곳이 해진 옷이었습니다. 손에 집어들었을 때 거친 촉감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그 옷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모습으로 가면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머리는 일부러 정리하지 않았고 수염도 깎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비를 맞으며 서 있던 그 아이와 비슷한 기분이었습니다. 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앉아 있으면서도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거칠어진 손등, 주름진 옷, 모든 것이 의도된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때로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선택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히고 목이 마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가 지금 향하고 있는 곳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끝나지 않았던 질문의 끝이 있을지도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목적지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골목, 낡은 건물들, 그리고 어딘가 익숙한 공기.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과거의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눈앞에 한 집이 보였습니다. 문은 낡아 있었고 벽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집 앞에 서자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일지도 모른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손끝이 멈췄습니다. 그 짧은 찰나의 망설임 속에서 수많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는 생각보다 작았지만 그의 심장에는 크게 울렸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까워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숨을 멈춘 채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낡은 경첩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아주 조금씩 틈이 벌어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이 문이 완전히 열리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어떤 진실이 눈앞에 드러날 것만 같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먼저 보인 것은 한 손이었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등, 튀어나온 핏줄, 세월이 그대로 쌓인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얼굴이 천천히 드러났습니다. 머리는 희끗하게 새어 있었고 피부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눈가는 푹 꺼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억 속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가 떠올리던 엄마의 얼굴은 아직도 젊은 채로 남아 있었는데 눈앞의 사람은 그 세월을 고스란히 견뎌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다시 만난다는 것은 단순한 재회가 아닙니다. 그 사이에 흐른 시간을 함께 마주하는 일입니다. 그 시간은 때로는 너무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녀의 눈이 그를 향했습니다. 잠시 동안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이 세게 요동쳤습니다. 혹시라도 알아보는 것이 아닐까 하는 기대가 아주 잠깐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곧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누구세요? 그 한마디가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힌 것처럼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준비해왔던 말들이 머릿속에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옷, 지친 얼굴, 정리되지 않은 머리, 그리고 다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시선에는 경계보다는 묘한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어요? 그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잠깐.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스스로도 왜 왔는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비 맞은 것 같은데 들어와요. 그 말은 짧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서 있었습니다. 비를 맞은 것도 아닌데 그 말이 왜 이렇게 아프게 느껴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천천히 발을 옮겼습니다. 문턱을 넘는 순간 발바닥에 느껴지는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바닥은 낡아 있었고 곳곳이 닳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오래된 나무 냄새와 약간의 습기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느렸고 약간은 힘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 등이, 저 걸음이 자신이 기억하던 그 사람의 것이라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 나지 않았습니다. 작은 방 한쪽에 앉으라는 손짓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올려져 있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엌 쪽으로 가더니 물을 한 컵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마셔요. 그는 컵을 바라봤습니다. 투명한 물이 담긴 평범한 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아주 오래전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여전히 아무런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30년을 기다렸던 순간이었는데 정작 그 순간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그 말이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아주 평범한 말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의 가슴을 그대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로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그 한마디는 조용했지만 이상하게도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힌 것처럼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니면 괜찮다고 말해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목 안쪽이 꽉 막힌 것처럼 어떤 말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대답이 없자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안 먹었으면 속 상했겠네. 그 말투는 담담했습니다. 특별히 감정을 담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습관처럼 흘러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함이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고개를 조금 숙였습니다. 시선을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말, 아무 의도도 없는 말이 더 깊이 파고듭니다. 그날의 기억이 그렇습니다. 비를 맞고 서 있던 아이에게도 누군가는 이렇게 물어봤을지도 모릅니다. 밥은 먹었냐고. 그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손끝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 말을 다시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그 말이 왜 이렇게 아픈지, 왜 이렇게 낯설지 않은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부엌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냄비를 여는 소리, 물을 붓는 소리, 불을 켜는 소리. 그 모든 것이 조용한 방 안에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 시선이 움직였습니다. 부엌에서 그녀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아주 오래전에 본 것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왜 저한테? 말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로 대답했습니다. 그냥요. 사람 왔으면 밥은 먹여야지. 그 말은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어떤 계산도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억눌러왔던 감정이 조금씩 틈을 비집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여있던 질문들, 왜 버렸는지,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 왜 나였는지, 그 모든 질문들이 한순간에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아주 단순한 감정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리움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로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숨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눈이 뜨거워졌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등 위로 물방울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눈물인지 아니면 땀인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 모든 것을 모른 채로 그저 눈앞에 있는 한 사람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를 더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진실을 알기 전보다 모르는 상태에서 받는 따뜻함이 더 크게 다가오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밥을 가져왔습니다. 김이 올라오는 따뜻한 밥과 간단한 반찬 몇 가지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고 특별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가 코끝에 닿는 순간 가슴이 또 한 번 내려앉았습니다. 너무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잊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아주 조용하게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밥상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뜨거우니까 천천히 먹어요. 그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젓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밥을 먹는 순간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언가가 다시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그는 결국 천천히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한 입 먹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로 그저 고개를 숙인 채로 눈물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었나 보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앞으로 그가 해야 할 선택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더 떠넣었을 때였습니다. 입안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온기가 목을 타고 내려가자 이상하게도 가슴 깊은 곳이 더 시려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로 천천히 씹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거의 나지 않았지만 그 조용한 움직임 속에 담긴 감정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맞은편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러나 아주 오래 들여다보는 눈이었습니다. 그 시선이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묘하게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그 시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시선이 자신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혼자 사는 것 같네.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은 다들 그렇게 살더라. 혼자 살다가 아프면 더 서럽고. 그 말은 아주 평범한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묘하게 묻어나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려웠지만 분명히 가볍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혼자 산 지 오래됐어. 그 말이 끝났을 때 방 안의 공기가 아주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어떤 감정. 그 감정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은 없으세요? 그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잠깐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있었지. 그 말은 짧았지만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한숨처럼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 하나 있었어. 그 순간 그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젓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릴 때 놓쳤어. 그 말이 방 안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처럼 아무 생각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눌러 담긴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그녀의 시선이 멀어졌습니다. 지금 이 공간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어딘가를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었거든. 애 데리고 살 자신이 없었어. 같이 있으면 둘 다 망할 것 같더라. 그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두고 온다는 생각이었어. 정말로, 진짜로 금방 돌아가려고 했어. 그의 숨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말은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금방 올게. 그 한마디, 30년 동안 잊히지 않았던 그 말과 정확히 겹쳐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근데 돌아갔을 때는 이미 없더라. 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었어. 경찰에도 가보고 시장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근데 아무도 못 봤다고 하더라. 그녀의 손이 무릎 위에서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못 찾았어.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였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왔던 생각이, 믿음이, 원망이 한순간에 뒤집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버림받은 게 아니라 잃어버려진 것이었다는 사실. 그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아직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그 아들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른다는 것도, 그 사실이 그를 더 괴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말하면 모든 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것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입을 열어야 할지 닫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선택 하나로 서로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을 바라보면서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너도 누군가 찾고 있는 얼굴이네. 그 질문이 떨어지는 순간 그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질문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현실이 한꺼번에 겹쳐지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너도 누군가 찾고 있는 얼굴이네.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면 그녀는 어떤 표정을 지을 것인가? 기뻐할지, 아니면 믿지 못할지, 아니면 후회로 무너질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이런 갈림길이 있습니다. 한 걸음만 내디디면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 그런데 그 한 걸음이 가장 어려운 순간 말입니다. 그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지만 억지로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래됐어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네,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느끼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확신하지 못하는 눈이었습니다. 그럼 찾으면 좋겠네.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혹은 자신의 바람을 대신 전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계속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해야 하는지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하는지 어느 쪽이 맞는 선택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의 시선이 방 한쪽에 놓인 작은 상자에 닿았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표면은 닳아 있었고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특별해 보이지 않는 물건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눈길이 계속 갔습니다. 그녀가 그의 시선을 따라 그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그거 내가 제일 아끼는 거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몇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천 조각, 오래된 장난감, 그리고 작은 사진 한 장. 그녀는 그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거 내 아들 사진이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의 심장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작고 그러나 분명한 미소였습니다. 어릴 때 찍은 건데 이것밖에 없어. 그녀는 그 사진을 천천히 그의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비를 맞고 있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 눈빛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그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점점 더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진 속 아이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그녀는 그의 반응을 눈치채지 못한 채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쯤이면 많이 컸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어디서든 잘 살고 있었으면 좋겠어. 그거 하나면 돼. 그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차올랐지만 억지로 참고 있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지금 말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숨길 것인지. 그 선택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저는 그 순간 그녀의 손이 그의 손 위에 살짝 올라왔습니다.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 접촉이 그의 말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말했습니다. 급하게 말 안 해도 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의 선택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과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의 주머니 안에서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에 울리는 전화.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 전화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무시해야 하는지. 그 선택 하나가 모든 흐름을 바꿔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휴대폰 진동이 계속해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머니 안에서 작게 떨리는 소리가 지금 이 조용한 방 안에서는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이 전화를 받는 순간 지금 이 흐름이 끊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받지 않으면 또 다른 후회가 남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양어머니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키워준 사람, 그리고 자신이 돌아가야 할 또 하나의 집이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잠시 바라보다가 결국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는 최대한 담담하게 유지하려 했지만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디야? 어제부터 연락이 안 돼서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무엇을 먼저 말해야 할지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조용했지만 분명한 무게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 일 때문이니? 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다시 한번 세게 뛰었습니다. 그 일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오면 이야기하자. 그 말은 붙잡는 것도 아니었고 막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기다리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네.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는 순간 다시 이 방 안의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눈앞에는 여전히 그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그녀를 마주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 그 모든 시간이 이 순간을 위해 쌓여온 것 같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지만 다시 이어갔습니다. 그 아들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분명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느끼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30년 전에 시장에서 놓쳤던 그 아이. 그 말이 이어지는 순간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저입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다가왔습니다. 손을 들어 그의 얼굴을 바라보려 했지만 중간에 멈췄습니다. 손끝이 공중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 부정하는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미 흔들리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서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얼굴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 손끝이 그의 이마, 눈, 뺨을 천천히 따라 움직였습니다. 마치 기억을 더듬는 것처럼. 그리고 어느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눈이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눈이.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릴 때랑 똑같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고 있던 것이 한꺼번에 무너진 것처럼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는 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무너졌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내밀어 떨리고 있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그러나 분명히 살아있는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30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가득 찬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것도 미룰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을 사이에 두고 다시 마주한 가족으로.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버려진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 찾았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